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기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인 건설노동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문화제를 하게 되었는데 옆에 통행로를 저희가 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들의 넓은 마음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찰과 언론을 동원하여 건설 노동자들을 건폭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조가 건설 현장에 불법을 저지르고 건설 현장의 악의 근원처럼 만들었습니다. 실제 건설 현장의 만악의 근원은 저가 경쟁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묵인하는 것을 넘어서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를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현장에 출입도 못하게 하고 해고하고 있습니다. 장관이 직접 나서서 광역수사대를 동원하여 뒤로는 건설사의 비리와 부정을 감추고 앞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을 한나라의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서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에서 재개발 현장의 붕괴사고 현장에서도 애초에 공사비는 평당 28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0개 이상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평당 28,000원의 공사비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공사비로 공사 진행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는 얼마로 책정이 됐겠습니까? 시행사들이, 단종업체들이 자신들의 이윤을 더 많이 남겨먹기 위해서 값싼 인건비로 그리고 값싼 자재로 빨리빨리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을 짓다 보니 당연히 부실 시공 문제도 발생됩니다. 툭하면 부서지고 무너져 내려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도 그리고 주변의 시민들도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로 3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로 1,500명이라는 사상자를 냈습니다. 1999년 시랜드 화재 사고로 23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사망했습니다. 2020년 이천 물류센터 화재로 38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고로 2022년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의 사망사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이러한 부실 시공 사고는 무리한 공기 단축과 설계 변경 그리고 부실 자재 사용 등 부실 시공이 낳은 대형 참사입니다. 결국 불법 다단계 하도급에 의해 건설 노동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노동자와 시민 모두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과 부실 시공의 문제를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폭로하며 지금까지 투쟁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건설 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그 좋아하는 법과 원칙대로 적발하고 조사하여 처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 노동행위, 부당해고 등 법으로 금지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즉각 조사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건설 현장에서 성틀 몫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강대영입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지금부터 양해동 열사 추모제 그리고
건설 현장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철폐, 건설 노동자 고용대책 촉구, 공안 탄압 분쇄, 건설 노동자 투쟁 문화제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중의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동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5월 1일 133주년 세계 노동절, 강릉에서 건설 노동자 한 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분신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에 다음 날인 5월 2일자로 결국 운명을 하셨습니다. 건설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했다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와 공갈 협박이라고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권은 노조를 배제하고 노사 법치주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분신에 숨진 건설 노동자가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런 방구도 없이 노동개혁의 의지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 노조 때리기에만 열을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노동 상권의 권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노동자가 힘을 가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노동 3건에 따라 노동조합을 하는 것이 무슨 죄가 됩니까? 건설 노동자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분신하신 양해동 동지, 그리고 노조 탄압으로 구속된 우리 간부 동지들, 지금 이 시간에도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 노력하고 계신 많은 동지들을 생각하면서 모두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예, 묵상 바로 민중의 노래, 노동자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사랑 두 명의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도 뜨거운 맹세 동지 건대요 기빨는 학교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상처는 안다. 깨어났어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선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선자여 따르라. 단결 투쟁.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작하기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의자에 자리가 많이 비어가지고 이분들 언제 오시나, 끝난 다음에 오시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는데 많은 동지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함께 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모두 환영의 박수를 힘차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 신선 분해 쿠팡 동지들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당 인천시당 안석범 동지와 노동당 당원 동지들 오셨습니다.
민주노총 부천지부 의장님과 조합원 동지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수노조 동지 여러분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연을 해주실 문예일꾼 동지들 오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노조 경기 중서부지부 조합원 동지들 오셨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현재 건설 현장에서 노동조합 탄압의 실태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1조직 위원장 김민우 동지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낫지? 반갑습니다. 송내 시민 여러분,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조합원 동지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경기 중서부지부 1조직위원장 김민호입니다. 동지들께 힘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쟁!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힘들게 일하시고 이렇게 또 공안탄화 또한 양해동 열사 문화제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30년의 건설 현장에서 일한 건설 노동자입니다. 25년간은 자본가가 주면 주는 대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한 노가다꾼이었습니다. 저는 2018년 8월에 우연치 않게 건설 노동조합을 알게 되었습니다. 25년간 노가다꾼으로 살 때는 저는 단 한 번도 집 근처에서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전라도, 광주, 목포, 대구, 강원도, 세종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주말이라고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한 번도 잡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가 와야 현장이 쉬는 날이 그날이 제 휴식 날이었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 가족과 저는 세 자녀를 둔 아빠이면서도 단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큰아들이 2003년 1월 9일생인데도 그때 그 건설 현장에서 돈을 못 받아서 그 현장 소장과 컨테이너에서 묶여서 돌잔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큰놈이 매일 그럽니다. 왜 둘째, 셋째 동생들은 아빠와 돌잔치 사진을 찍은 것이 있는데 왜 나는 아빠와 돌잔치 사진이 없냐고. 그럴 때는 진짜 말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돈을 일하고도 돈 못 받는 것이 우리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현장에서 소장들의 눈치를 보면서 오늘 내일 언제 잘릴지 모르는 그런 현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2018년 8월에 들어와서 노동조합을 알게 되었고 경기 중서부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무엇이 그렇게 당당했는지 저에게는 노동조합원들이 있고 노동조합이 있어서 제가 할 말을 당당하게 사측에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나오지 마라. 내일 현장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는 것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우리의 등에 건설 현장에 등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똥 떼먹기를 해서 소장들에게 소장들에게 그 임금을 따박따박 바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 들어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4년간 5년간 건설 노조에서 일하면서 단 한 번도 객지 생활을 안 했던 것이 너무나 흡족하고 우리 가족들도 그거 한 가지 너무나 좋았던 점이라고 우리 와이프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동지들, 우리가 어떻게 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박살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28만원짜리 공사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28,000원짜리 공사가 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에게 단계로 해가지고 똥을 떼어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건설노조의 아니었으면은 인력사무실에서 일을 구해야 했고 또한 오야지에게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건설 노동자들입니다. 그 똥을 떼어서 그 사장들에게 한 달에 저도 700~800만원 납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한 팀에서 700~800만원씩 받으면은 10개 팀 되면은 그 사측에서는 최소한의 5천만원에서 최소한의 1억 정도까지 최고의 1억까지 받아먹는 것이 이 자본가들입니다. 그거를 하지 말자고 조합에 들어왔고 그거를 하지 말자고 양희동 열사는 노동조합을 했던 것입니다. 양희동 열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4월 달에 단 한 공수를 해가면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단 5명을 일자리를 얻었다고 기뻐했다는 소리를 들었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현장의 자본가들과 교섭을 해서 우리 노동조합 조합원이 현장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정당한 노조활동한 것밖에 없는데 이게 공갈이고 협박이고 이런 누명을 씌워서 우리 양희동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양희동 열사 분향소에 갔을 때 형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영정사진을 보면은 수도 없이 마음이 바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자기 몸에 불을 붙여서 간 동생이 원망스럽고 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설노조 탄압을 알게 되었고 왜 이렇게 내 동생이 내 자기 몸에 분신을 했는지 이제서야 알았다고 하면서 자기 동생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200만 노동자를 위해서 자기 동생이 몸에 불을 붙였다는 소리를 하면서 내 동생 자랑스럽다, 내 동생 영원한 열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양이동 열사는 윤석열이 죽였습니다. 양이동 열사는 원희룡이 죽였습니다. 양이동 열사는 윤일근이 죽였습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탈아 절대 물러서지 말고 우리 동지들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이탈아 건설 노동자들이 기필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함께 할 거고 저 또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동지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노조 정당하다. 공화탄압 분쇄하자. 건설노조 정당하다. 공화탄압 분쇄하자. 공화탄압 분쇄하자. 건설노조 진행 열사 진행.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위원장 동지의 힘찬 발언이었습니다. 금직하시죠? 네. 다음으로 이제 재밌는 시간이 왔습니다. 문화 공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노래 공연이죠. 저희 그 문화제를 위해서 문예 활동가 분들이 오셨습니다. 문예 활동가로 활동하시는 하늘소년 김현준 동지 모시고 김영준 동지 모시고 노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1인조 인디밴드 하늘소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김진숙 동지의 그 웃으면서 끝까지 함께 투쟁 이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가 사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또 지금 정권을 보니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더 힘있게 싸우려면 더 힘차게 또 웃으면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노래가 그래서 좀 풍자하는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 노래는 콩나물국만 먹는 이유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왜 콩나물국을 좋아하게 됐는지 노래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여름에는 또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또 국이 콩나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할 건데요. 지크려고 먹는 것도 아니야 하면 여러분이 아니야 이렇게 해주시면은 더 재밌는 노래가 될 것 같습니다. 해줄 수 있죠? 네. 콩나물국만 먹는 노래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잠사리들이 콩나물 한 봉지에 1,000원 네끼 식사 먹기에 충분해. 재래시장 대파도 한 단에 1,000원 10뿌리 들어 한 번 끓일 때 한 뿌리씩. 청양 고추도 한 봉지에 1,000원 30개 들어 한 번 끓일 때 한 개씩. 한 번 끓이는 걸로 계산해 보니 380원. 끓여고 먹는 것도 아니야. 취해서 때문도 아니야. 된장찌개는 한 번 끓일 때 700원. 나는 그냥 콩나물국이 좋아. 나는 그냥 콩나물국이 좋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키 크려고 먹는 것도 아니야. 숙취해소 때문도 아니야. 된장찌개는 한 번 끓일 때 700원. 나는 그냥 콩나물국이 좋아. 나는 그냥 콩나물국이 좋아.
제가 투쟁 현장에 종종 연대 공연을 가는데요. 예,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은 함께 살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예, 억울하고 부당하고 정말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더 요구하거나 하지 않고 늘 함께 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늘 인상적이었고 또 마음에 늘 남았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시죠? 예, 그 이야기에도 보면 결국에는 함께 살지 않으면은 다 망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이솝 우화인가요? 예, 그 이야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노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살지 않고 누구 하나만 잘 살 수 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거니 싶지만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결국 노동자를 다 죽이고 어떻게 회사가 남아나겠습니까? 결국에는 노동자가 살지 않으면은 결국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황금알을 낳던 거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농부가 굶주린 거위 한 마리 발견했다네. 불쌍해서 데려다가 잘 먹이고 보살폈다네. 알고 보니 그 거위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살림편에 대한독립 만세 거위만 믿고 살자. 거위도 살고 농부도 살고 거위도 살고 농부도 살고 농부도 살고 거위도 살고 농부도 살고 거위도 살고 거위도 살고 농부도 살고 거위도 살고 농부도 살고 농부도 살고 거위도 살고. 욕심내던 어느 날 거위의 배를 갈랐네. 아무리 뒤져봐도 황금알은 나오지 않았네. 고객님 당황했어요. 그러게 왜 그랬어요? 내가 미쳤지 졸라 미쳤지 난 이제 망했구나. 거위도 죽고 농부도 죽고 거위도 죽고 농부도 죽고 농부도 죽고 거위도 죽고 농부도 죽고 거위도 죽고 거위도 죽고 농부도 죽고 거위도 죽고 농부도 죽고 농부도 죽고 거위도 죽고 죽어. 예, 한국마을 내려가겠습니다. 세상이 평평하다면 우리가 똑바로 걸어가고 똑바로 바라보면 되지만 세상이 기울어져 있다면 그 기울기에 맞게 우리가 조금 삐딱하게 보고 삐딱하게 걸어가야지 오히려 넘어지지 않고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희한하게 투쟁 현장은 언제나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땅도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제가 봤을 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세상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울어진 세상이 남들은 간혹 삐딱하다고 말하는 여러분 저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때 더 정의롭고 평화롭고 그런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삐딱하게라는 노래가 있어서 한번 제가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같이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앞에 이렇게 할 거예요. 삐딱 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반박자를 쉬고 한번 해볼까요? 넷 삐딱 으하게 삐딱 으하게 삐딱 삐딱 으하게 삐딱 삐딱 으하게 삐딱 하게 삐딱 하게. 잘하시네요. 예, 이 반박자 잊지 마시고 삐딱하게 힘차게 불러보겠습니다. 너무 착하게만 보이려고 안 드네. 너무 훌륭하게 보이려고 안 드네. TV를 봐도 라디오를 틀어봐도 삐딱이의 모습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네.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삐딱이 조금 삐딱하면 이상하게 날 쳐다보네 조금 삐딱하면 손가락질하기 바쁘네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으려고 하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전무로 가는데 삐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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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딱삐딱하게 삐딱삐딱하게 삐딱하게 삐딱하게 그가 서 있는 땅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네 조금 삐딱하면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네 조금 삐딱하면 손가락질하기 바쁘네 훌륭한 사람 착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다고 하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전무로 가는데 그가 서 있는 땅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네 삐딱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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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딱삐딱하게 삐딱삐딱하게 삐딱하게 삐딱하게 그가 서 있는 땅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네 네, 힘차게 공연해주신 하늘소년 김영준 동지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밌죠, 동지들? 오늘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네. 아주 재밌는 공연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연대 발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이 쿠팡 연대 집회를 많이 갔었습니다. 부천 신선분회 분회장 김은희 동지 모시고 연대 발언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지들. 이렇게 저한테 발언 기회까지 주시고 매번 저희 센터 앞으로 연대와 주신 경기 중서부 동지들 그리고 연대장님 어디 계신지 아까 인사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이렇게 연대 올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발언을 준비하면서 뭔가 아는 척도 좀 하고 싶고 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정제된 언어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뻑하면 화가 나서 욕이 나오기도 하고 이래서 아무튼 발언문을 쓰긴 썼습니다. 좀 절제된 언어로 정리하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만연된 불법 하도급을 근절시켰습니다. 일 시켜놓고 몇 달이 지나서야 돈을 주거나 떼어먹게 노조가 나서서 못하게 제도로 막았습니다. 건설 현장에 기능공이 부족하여
노조가 노동자를 교육시켜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당연히 있어야 할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을 만들게 했습니다. 건설 현장의 특성상 안전교육이 필요했습니다. 해서 노조 조합비로 비조합원까지 안전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건설 장비가 노후하면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여 20년 이상 된 노후한 건설 장비를 사용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것 말고도 건설노조가 노동자와 이 사회의 안녕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했을 겁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노조가 한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상을 주거나 혜택을 줘야 할 것 같은데 정부는 건폭이랍니다. 그러면서 경기 중서부 노조 간부를 5명이나 구속했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국가의 수사권은 사회적 재난 수준을 능가하며 건설노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드러난 그림을 보면, 이 매체의 그림들을 보면 쿠팡 기업이 노조 조합원과 간부에게 하는 짓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정부가 사측이 되어 조합원의 밥줄을 끊고 건설노조에 힘을 빼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갈등을 조정하고 약자의 편에 서서 정책을 펴야 하는데 약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한 정부입니다. 법과 원칙이 뭔지 아이들에게 다시 배워야 할 정부입니다. 동지들, 정말 힘든 투쟁입니다. 무섭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에 무서웠습니다. 지금은 입꼬리가 올라가며 비웃음이 나오려고 합니다. 동지들 힘든 투쟁입니다. 지치고 울고 싶어질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건설 동지들의 정당함과 조직된 힘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저희 쿠팡지에도 건설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발언을 준비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아버지는 건설 노동을 하시러 가시면 보름에서 길게는 몇 달씩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하실 수가 없으셔서 먼 곳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먼 곳으로 일 가셨던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면 한 손에 들고 오시던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오실 날을 못 빠지게 기다렸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들고 오시던 것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 봤던 닭고기는 엄마가 삶아주던 닭고기였는데, 아버지가 먼 데서 일하시다 돌아오실 때는 튀김옷이 입혀준 치킨을 사들고 오셨는데, 학교에서부터 못 빠지게 아버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아버지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치킨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소소한 아버지와의 기억들이 추억이 됐고 저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근데 양해동 열사의 자녀들에게 그 소소한 일상, 그리고 그 자녀들이 채워가야 될 정체성들은 이 정부가 빼앗아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문희 동지의 연대 발언사였습니다.
이어서 연대 발언 한 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당 인천시당 안석범 동지 모시고 연대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당 인천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안석범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예, 양회동 열사 분신하신 지 벌써 38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 힘차게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무엇이 변했습니까? 윤석열은 여전히 권좌에 앉아있고 노동 탄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이러한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혼자서는 자본에 맞서서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없기에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동 3권으로 헌법으로 보장되는 그러한 권리입니다. 우리 노동자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은 당연한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뺏어가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것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자유를 이야기하고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국민의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일할 자유, 그게 자유입니까? 그것은 강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늘리고 최저임금은 물가 인상분만큼 그 정도도 안 되게 찔끔만 올리고 결국에는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의 자유가 있다라고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빈부격차가 해소된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민주주의입니다. 평등의 가치가 살아있어야 민주주의입니다. 자본에 맞서서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하고 있습니다.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을 탄압하고 착취는 증대되어 빈부격차는 해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본의 편에 서서 노동 탄압을 일삼는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를 운운하는 윤석열 정권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만 해도 우리 생각해 봅시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 180석이나 되던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도 우리 노동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노동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는 스스로의 힘으로 최저임금 12,000원 걸고 오래 싸워 나가야 합니다. 또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권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올려서 동일 노동에 대한 임금의 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정권은 거꾸로 최저임금은 그대로 두고 임금이 많은 임금을 받는 쪽을 임금을 깎아서 거꾸로 맞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노동자가 권력을 잡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노동자 권력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민중 권력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노동집권, 진보집권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민주당 아닙니다. 노동자 스스로 권력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고 노동자가 국가 권력의 중심에 드는 그 길에 주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길에 노동당 동지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설노조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시키자! 예, 감사합니다. 네, 힘차게 투쟁 발언해주신 안석범 동지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시국선언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동지들? 뭐 목사님도 하시고 교수님도 하시고 또 사회단체도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국선언을 좀 동영상을 좀 보다가 어느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잠깐 몇 자 적어왔습니다. 마르틴 리밀러의 시라는 게 있습니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에 침묵했다.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에 침묵했다. 마지막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지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제가 이 연대 발언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으면 좋을까 하다가 이런 좋은 글귀를 찾아서 한번 적어왔습니다. 이 독일의 마르틴 리밀러 목사님은 공산주의를 반대했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치는 히틀러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노동자를 숙청하고 유대인에 이어서 그 다음에 종교인인 자신에게까지 총뿌리를 겨누었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동지들? 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압수수색을 하고 또 건설폭력배로 매도하고 핵심 간부들을 구속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결하고 뭉칩시다. 그리고 함께 행동합시다. 그러면 무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연대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몸짓으로 하는 겁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네! 함께 연대하고 투쟁합시다. 그리고 꼭 승리합시다. 다음으로 또 공연이 또 있습니다. 이 문화 공연은 공연이 빠지면 재미가 없어요. 우리 색스폰 연주를 해주실 건데 건설지를 하시면서도 틈틈이 이 연주를 하시면서 연습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최용필 동지 색스폰 공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악기만 불 줄 알고 마이크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오늘이 두 번째인데요. 맨날 트로트 뽕짝만 부르다가 이 집회 현장, 문화 공연 현장에 나와서 투쟁가를 부르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한데, 오늘은 트로트 곡을 민중가요라고 생각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태진아가 불렀던 노래인데요. 태진아는 사랑은 돈보다 좋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저는 이 노래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중에서 사랑 대신 투쟁을 집어넣으면 더 좋은 것 같아서, 우리의 지금 현실과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사랑 대신 투쟁을 집어넣어서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이렇게 됩니다. 가사가 사랑의 눈물을 흘려봤냐, 울어는 봤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정말 우리 간절한 투쟁을 해서 울어봤냐, 눈물 흘려봤냐, 고민해봤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동 열사를 생각하면서 전사가 열사에게 말해보겠습니다. 최영필 동기였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력이 대단하시죠? 네. 놀랐습니다. 예. 다음으로 또 연대 발언 한 분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천 나와바리죠? 네. 민주노총 부천지부 의장님이십니다. 김성규 동지 모시고 힘찬 투쟁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부천 나와바리의 우리 민주노총 부천시흥 김포지부 의장 김성규입니다. 투쟁! 네. 정말 그 문화재답습니다. 우리 동지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그리고 틈틈이 이런 연습도 하시고 함께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서 부천 시민들 지금 퇴근하시고 특히 여기 투나에 보면요 그 한 2-3천 명 되시는 우리 콜센터 비정규직 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6시에 퇴근하시는 자리에서 우리 양해동 열사를 추모하는 우리 건설 노동자 동지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함께 생각하는 자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양해동 열사 윤석열이 죽였다. 맞습니다. 윤석열 우리 건설 노조를 탄압해서 자기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건설 자본들 배불려주고 그 후에 본인의 뒷일을 도모하겠죠. 어떻게든 우리 민주노총 그리고 건설노조 이렇게 까부시고 나서 그렇게 재선하고 그렇게 재벌들과 특권 세력들만 떵떵거리게 잘 사는 이 세상을 만들고자 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우리 양해동 열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렇게 열사의 죽음이 안타까운데 사실 언론에서 전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건설에서 불법이 있는 양 떠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좀 의미가 있는 보도에 접했습니다. 우리 강릉에서 속초에서 그렇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그 반장이라고 했나요? 팀장이라고 했나요?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내용인즉슨 경찰이 양해동 열사 아냐? 양해동에 대해서 아느냐? 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람이 신병을 비관하지 않았었냐?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찢어 죽일 놈들입니다. 지들이 죽여놓고 그거에 대해서 발뺌을 하려고 또 어떻게든 몰아가려고 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 사람 분신을 하는데 옆에서 방조했다고, 유서가 대필이 됐다고, 캐캐묵은 90년대식 유서 조작 사건을 오늘에서야 다시 꺼내려고 합니다. 정말 천인공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유족분들이 더 많이 알려달라고 그 뉴스 보도를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현장 소장은 이야기했습니다. 양해동 열사랑 통화할 때 현장 사정 괜찮다. 그 자꾸 뭐 불법이 없었는지 물어봤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 현장 소장인가 그분은 어쨌든 그 양해동 열사가 그 법원에 그 실질 심사를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죄를 탄원하는 탄원서도 제출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몰아가면서 합법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진짜로 건설 현장에 있는 다단계 하도급 불법은 모른 채 하면서 그렇게 열사를 죽였던 윤석열이 다시 한번 우리 양해동 열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냅시다. 지금 지나가고 계시는 우리 부천 시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건설 현장 주변에 계신 많은 노동자들에게 우리의 실상을 그리고 우리 진심을 알려냅시다. 그리고 투쟁합시다. 윤석열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는지에 대해서 똑똑히 알고 더 힘차게 투쟁합시다. 지치지 말고 반드시 이길 때까지 그렇게 투쟁합시다. 투쟁을 해서 반드시 윤석열을 몰아내야지. 그것이 바로 진정한 양해동 열사에 대한 추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윤석열 퇴진이 추모입니다. 그 윤석열 퇴진할 때까지 우리 건설노조 지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합시다. 민주노총 사수하고 반드시 우리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이 세상 만들 때까지 싸워나갑시다. 그게 오늘 일자리를 잃고 힘들고 우리 열사투쟁 길어지면서 지칠지라도 우리의 이후에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사에 대한 의리이자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반드시 윤석열 퇴진시키는 후투쟁으로 나섭시다. 우리 민주노총 부천시청 김포지부 7월 1일 윤석열 퇴진 우리 총파업 문화제를 같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 건설 동지들 함께 많이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부천 시민들께 우리의 뜻을 많이 알려내는 자리 계속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투쟁! 네, 김성규 동지의 힘찬 연대 발언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문화공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역시 문예활동가로서 우리 문화제가 있으면은 꼭 참석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연대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노동가수 김성만 동지 모시고 문화공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간 철군쟁이 동지에게 노래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도 꿈꾸는 밤 빗물에 젖은 공장 담벼락 그곳 베인 낙서소 희미한 얼굴 그대 그 눈동자요 찬바람 부는 거리에 기름때 먼지밥 세월 속에 한성 침물로 터진 침묵의 입술 그 노래 들리는가 다시 돌아설 수 없는 두항의 비걸먹 넘쳐흐르는 다시
구석등 동지 중에 저하고 20대에서부터 길바닥을 뛰어다니던 동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구속됐다가 나왔던 황사리 하다 나왔던 김봉환이라는 동지는 같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노로 세상에 부닥치면서 세상을 바뀌기를 했어요. 그 동지는 같이 막 이렇게 파출소에도 화염병 던지고 노동부에도 화염병 던지고 그랬던 동지인데, 이제 세상을 그렇게 분노로 부딪혀가기에는 세상이 많이 좀 변했다고 생각해서 노래도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가 고민을 많이 해서 흥으로 어우러짐으로써 이렇게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다시 분노를 꺼내들기에 슬픈 이 단계에서 제가 옛날에 불렀던 전진하는 새벽하고 선봉에 서서라는 노래를 같이 이어서 불러볼게요. 누군가는 이 노래를 기억할 겁니다. 쏟아지는 빗발 뚫고 오던 무거운 어깨, 말없이 동력 응시하던 동지의 젖은 눈빛, 이제서 떠오니 당신의 깃발로 두견으로 외쳐대던 사선의 열기로 약속한다 그대를 잊고 전진하는 새벽, 어느새 닥친 조국의 아침 그대를 기억하리라. 선봉에 서서 하늘을 본다. 고향집 하늘 위에 굴뚝 연기만 후사가 되어 조국의 내일 이 몸과 이온으로 싸워나가리. 자랑스러운 민주의 투상, 영광의 장정 뿌려진 피땀, 어머님의 눈물이 영광 파도가 되어 이끌는 함성, 민주화 내 사랑아 싸워나가리. 영광의 장정 뿌려진 피땀, 어머님의 눈물이련가 파도가 되어 이끌는 함성, 민주화 내 사랑아 싸워나가리.
싸움에서 지지 말자고 쓴 노래인데 제목은 불패전사입니다. 고렴이 사흘아도 또 사흘아도 안호동 해방 시작. 또가 붙습니다. 죽어도 또 죽어도 넋이라도 울고 짖는다 시작. 넋이라도 울고 짖는다. 예, 힘있게 불패전사 가겠습니다. 넋이라도 울고 짖는다. 또다시 목을 물건지고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해방의 전사 오탄의 불바람 속에 가슴을 열어 민주노조 깃발을 들어 저 높은 철탑 위에서 혹한의 바람이 와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설 수 없는 우리의 투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해방의 그날을 간다. 이에 터진 작업복으로 동지의 어깨를 걸고 이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예,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예, 김성만 동지의 그 힘찬 문화 공연이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었는데 목이 심은 사회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짧게 따라 불렀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할 말 있다. 첫 번째 순서입니다. 건설 노동자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권나영 조합원 동지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부천 시민 여러분. 네, 안녕하십니까 이 말 짧지만 또한 여러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요. 요즘 들어 우리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이 말이 왠지 서글프고 착잡한 의미의 안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주노총의 조합원으로서 공안 탄압에 짓눌리고 짓밟혀도 더 단단해지고 더욱 세게 일어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 조합원 권나영입니다. 힘찬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저는 건설노조 가입한 지 그리고 동시에 건설노동자가 된 지 이제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해오다 코로나 문제로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져서 집에서 놀고 있는데 정말 우울증이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친구 따라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정 나선 곳이 건설기능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쌓여있는 현수막들을 보게 되었고 이런 현수막을 들고 시도 때도 없이 집회하러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땐 저는 내 생에 집회란 뭔지 생각조차도 해본 적 없는 일이기에 집회에 나간다는 것이 정말 부끄럽고 창피한 일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는 것마저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들어갈 회사는 없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준 경기 중서부에서 개설한 건설기능학교를 통해 형틀목수 일을 배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여성으로서도 당당하게 현장에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여성들과 젊은 청년들에게는 선뜻 내딛기 힘든 건설 현장에 첫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주시고 디딤돌이 되어준 중서부 건설지부에 정부는 상을 줘도 모자를 파내 자본가들만 옹호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을 조종하며 건설노조를 갉아먹고 자신들의 지지율 숫자 올리기에 정신없는 윤석열 저자와 그의 꼭두각시가 되어 함께 칼춤을 추고 있는 저 경찰들이 드디어 전국 민주노총 노동자들에 이어 저희 중서부 건설지부 간부들을 한 명 한 명 감옥으로 가두고 있으니 참으로 분하고 원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일개 조합원인 저도 이런 기분인데 생전 양회동 열사의 심정은 어떠할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윤석열 정권과 이 경찰들의 칼춤에 정당하게 노동활동을 한 것밖에 없는 민주노총 간부들과 조합원들이 찔리고 상처를 당하고 있는 그 와중에 양회동 동지가 죽음으로 정하는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몇 푼 안 되는 수입으로 마트에서 일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쌍둥이들이 불쌍하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그 어느 누가 힘든 부업의 선택을
과도한 수사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네. 힘들어. 부재! 이런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5월 31일 양해동 일성의 불꽃 촛불 무다제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재적인 행태에 정말 제5공화국 전두환의 제5공화국 전두환의 5.18 사태를 다시 돌아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은 정말 경찰들의 만행에 분개하고 양회동 동지를 기리는 노래에 눈물을 흘리며 정의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습니다. 내 딸 사이만 봐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 일꾼들을 윤석열 저놈은 도대체 대가리에 모아들어 이렇게 건설노조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건설노동자도 국민입니다. 왜 이렇게 윤석열과 김건희는 부자와 자본가들하고만 가까이 하려고 애쓰지 말고 빈곤한 나라에 가서 착한 자료 만드느라 쉬어하지 말고 우리 건설노조와 함께 소통하고 담화하면서 우리 건설노동자들에게도 생활보장도 지켜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이 공안 탄압을 이겨나갈 것입니다. 우리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반드시 양회동 열사의 목숨을 헛되이 보내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저희는 밥 먹고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심심하면 거리바닥에 나와 집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현장에 할 일이 있는데도 인건비 줄이려고 불법 외국인만 쓰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인력만 쓰는 자본가 회사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힘들게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집회 현수막만 봐도 부끄러웠던 저도 이젠 윤석열 정권의 공안 탄압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을 믿고 정의로운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끝까지 이 힘든 고비 버티며 이겨나갈 것입니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탄압에는 항쟁이다. 공안 탄압 이겨내자. 탄압에는 항쟁이다. 공안 탄압 이겨내자. 건설 이겨내자. 건설노동 연결 건설노조 똘똘 뭉쳐 공안 탄압 이겨내자. 건설노조 똘똘 뭉쳐 공안 탄압 이겨내자. 공안 탄압 이겨내자. 건설노조 연결 네, 힘찬 발언해 주신 우리 권나연 동지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시고 우리 힘있게 투쟁합시다. 자, 이어서 나도 할 말 있다 한 분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기영 조합원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명 GS 우설건설 김승호 팀에서 일하고 있는 형틀목수로 일하고 있는 송기영입니다. 저는 작년 10월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 중서부에 들어왔습니다. 형틀목수를 시작한 지는 20년이 넘게 했습니다. 노동조합이 뭔지도 모르고 계속 일만 해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택, 상가, 소위 말하는 석방뛰기 일만 해왔으며 아는 지인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알게 되었고 작년 10월부터 경기 중서부 1조직위에 소속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 노조에 들어와서 느낀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전에 일할 때는 하청이 하청이다 보니 단 한 차례도 제 날짜에 임금을 받아본 적도 없고 오야지 눈치를 봐야 했으며 하루하루 어느 정도의 물량을 빼지 못한다면 일당도 깎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정말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죽을 듯 삿들 일을 해야만 했으며 일을 하면서도 옆 동료들의 사고 나는 장면도 많이 보았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보다는 물량을 중요시하였고 사고가 나서 다친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치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걸 많이 지켜보았습니다. 노동조합에 들어와 보니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임금은 제 날짜에 꼬박꼬박 나왔고 위험하게 일하던 나의 일이 안전하게 일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팀장님, 반장님들께서 노동자의 편에 서서 가족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다시는 노가대꾼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때문에 많이 힘이 든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겨낼 것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있어 건설 현장 내 불법 하도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고용안정, 임금 착취 근절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저희지만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 끝까지 투쟁하며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예, 힘찬 발언해 주신 우리 송경 동지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정정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권나영 동지께서 발언하실 때 불법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셨는데 불법 고용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 중서부 건설지부는 이주 노동자와 함께 일을 하고 그리고 함께 투쟁하는 조직입니다. 동지들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외국인이라는 이 얘기는 불법 고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네. 이어서가 아니구나. 내가 할 말입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두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진짜 일당벌로 왔다가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그리고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하는 날까지 그걸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건설 현장에서는 2명씩 꼬박꼬박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법이 강화됐다고 해도 그래도 한 해 500명에서 700명의 건설 노동자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장을 뿌리 뽑고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복지가 잘 돼 있는 이런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힘차게 투쟁해야겠습니다. 동지들 함께 할 수 있죠? 네! 예. 그리고 우리는 양해동 동지의 이 열사정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타 동아리이십니다. 우리 김민성 동지와 함께 다 함께 노래 부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입니다. 어떻게 오늘 주제하고 딱 맞습니까? 노래 제목이? 네. 그 가사가 된 이 종이를 나눠 드렸는데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옆에 분들하고 같이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평시민 김민성입니다. 바로 옆에서 사는데 안산, 안양, 수원 이렇게 해갖고 송내까지 계속 문화제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문화제 마지막으로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요거를 같이 부르면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이 열사가 가신 길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우리 이 길을 투쟁 속의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눈길을 서로 일으켜주며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열사가 가신 그 길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노래 가사처럼 서로 도와가며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가사 있으니까 따라서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 눈길을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네, 김민성 동지였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오늘 재미가 있으셨나요? 네. 예. 아, 오늘 진짜 너무 뜻깊은 이런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천 시민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아까 이게 시작할 때 오늘 부천 시민 한 분이 오셔가지고 빵을 한 봉다리 이만큼 갖고 오셨어요.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 떡 모질러서 빵 드셨죠? 그 부천 시민께서 사오신 빵입니다. 그거 먹고 힘내라고 응원하신다고 이렇게 전하시고 이렇게 가셨습니다. 오늘 이 문화제를 함께 했는데 제가 처음에 조금 한 가지 빼먹었습니다. 오늘이 제 4회차 문화제였습니다. 네, 4회차. 그래갖고 안산, 수원, 안양, 부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한 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다음에 부천 시민들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부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 연대해주신 동지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빛내주신 조합원 동지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